올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폭로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먼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서 트럼프를 지켜본 볼턴 전 특별안보보좌관이 그랬으며, 트럼프의 조카라는 메리 트럼프는 가족으로서 그의 성장 과정을 그린 책을 펴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폭로 내용은 그의 다양한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볼턴도 그러한 이야기를 수차례 한 바 있기 때문에 지인들의 폭로 내용에 한국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 폭로한 사람은 같은 공화당의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특별안보보좌관의 경우에는 폭로된 내용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며 이례적으로 볼턴을 비난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사를 다룬 한국연합뉴스의 영문판 기사를 그대로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뉴스를 트윗하면서 볼턴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의 호평을 받는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쉴 새 없이 구사해 왔는데, 이는 사드 보복 등 한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힘자랑을 해온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진 각종 한일 관련 문제에서 그는 일본을 지지해 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거친 입장을 반복했고,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북한만을 상대하면서 재팬 패싱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면 한국 대중들에게 그래도 속 시원한 면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최근 G7에 한국을 초대하려고 양국 정상의 관련 통화를 하는 등 일본의 입장은 신경도 안 쓰고 한국을 강대국 라인으로 포함하자는 취지의 G11 입성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방위비 등의 돈 이야기 때문에 점수는 깎이나 나름대로는 한국의 호평을 받아온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호건 주지사의 폭로는 한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건 주지사는 볼턴과는 달리 한국에서 매우 신뢰하는 주지사로 이번에 미국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단키트를 주고받는 등 한국 언론상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거친 말로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주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연설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 모임에서 전미 주지사협회장으로 트럼프를 가까이서 본 것이죠.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그는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찬이 열린 곳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 속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사흘 전인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변국 지도자들을 호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 발언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호건 주지사는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 재선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을 매우 꺼려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당장 끝내고 싶어하면서 가을 학기에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지사 모임에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건 주지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코로나 문제라고 여겼기에 주지사 모임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건 지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동석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대통령이 한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호건 지사가 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호건 지사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여느 미국 정치인과는 매우 다르게 한국에 대해 열린 마음이며 미국과 관련된 한국의 불합리한 문제를 만날 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일본처럼 로비를 해온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강대국의 면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문제, 특히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면 대부분은 묵인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만 호건 지사의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것과 그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러한 폭로를 이끈 것입니다. 만찬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관저에서 전미 주지사협회를 위한 만찬을 주최했고 문 대통령은 이 만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하고 나서 나를 한국 사이라 칭했다. 우리에겐 큰 의미였고 몇 달이 지나 그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4월 18일 한국으로부터 50만 회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도구를 공수한 일을 뜻한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진단도구 공수에 있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호건 지사는 한국에 날아온 진단키트를 보물이나 된 듯이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주 방위군은 자연재해와 같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호건 주지사는 한국발 진단키트를 이송 후 아무도 모르는 특정 장소에 배치해 그곳을 주 방위군이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호건 지사의 폭로건을 보니 왜 그가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지켰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화당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이 있었고 일종의 미운 털이 박힌 상태에서 연방 정부에서는 메릴랜드주에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건 주지사는 혹시 진단키트가 연방 정부의 재난방지청 등에 그대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해당 물품을 지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는 이 진단키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국까지 배달된 것인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에 한 달 전부터 연락을 하면서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수혁 주미대사와 함께 일을 하며 진단키트 관련 협상이 거의 매일 밤 이루어진 전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키트는 우여곡절 끝에 50만 개가 확보되었고 FDA의 승인을 거치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껏 도왔는지 아는 것이고 그런 중대한 시국에 방위비 가지고 수가 틀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관한 발언이 얼마나 황당했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과 같은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이 진단키트가 메릴랜드 주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진단도구 구매에 $900만, 한화 108억 원 가량을 들었지만 주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는 $28억, 3조 3,700억 원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진심 어린 대응과 고마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괜히 한국 사회로 불리우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네티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지사 아내가 한국인 정도나 되어야 한국의 진심을 알아줄 정도로 국제 무대의 외교는 냉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건 지사의 폭로 가운데 다시 떠오르는 것은 볼턴의 회고록입니다.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은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을 거의 기술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만 자신과 입장이 비슷하다는 의견으로 회고록을 채웠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했으며 이것은 호건 주지사가 했던 말과 일치하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거침없이 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아베 총리와는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G7 초대장을 내밀면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이중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한국은 이러한 트럼프 스타일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 스타일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곤란함을 겪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려 3개월 연속 만납니다. 일본 오사카 G20를 포함해 4, 5, 6월 연속 3개월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심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관여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G20 이후에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타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이 가운데 일본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쉽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이중적인 그의 스타일에 잘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진다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건지사와 같은 지한파가 미국에도 많이 있어주면 좋겠지만 한국은 힘을 기르며 스스로 외교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